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8년 12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변동성이 엄청났었고 또 시장도 꼬라박고 막 그랬었는데 시장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학습했기 때문에 대비가 됐을 거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늘 큰 시장의 변동은요 늘 새로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살짝 줄이다가 그러니까 2022년부터 이제 QT도 했었고 뭔가 긴축했잖아요. 금리도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 다시 금리를 전세 각국이 내리면서 유동성 살짝 늘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게다가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너무도 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700만 명이 미국 주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150조나 되는 큰 돈이 미국에서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만 그런 한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 GDP에서 뭐 1.5%밖에 안 되는 나라고 금융은 더 후진적이기 때문에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독일, 뭐 일본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이태리 다른 전 세계 국가의 그 투자자들이 미국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면 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확률이라든가 폭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개인들이 그런 변동성에서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4.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장기금리가 거의 붙어버린 상태인데 이거는 오래 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금리도 기준금리도 계속 내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얘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채를 사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동성도 클 거고 그렇기 때문에 TMF 같은 건 하시면 안 되고 TLT를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거 이 전략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엄청나게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맞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촉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좀 그 지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은 그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이제 파월을 쪼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고 예전에 파월을 트럼프가 임명할 때도 금리 내리라고 임명했지만 임명되고 나서 또 금리 오히려 올렸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단임이기 때문에 레임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리스를 낙마시켰던 가장 큰 이유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 뭐 장관 이런 거 임명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를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있어서도 너무 지금 겁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이제 뭐 5% 간다, 5.5% 간다 뭐 이게 나오는데 이럴 때가 제가 볼 때는 꼭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와 1,407원까지 왔어요. 와, 진짜. 뭐 저는 이제 전 재산이 달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즐겁긴 한데 진짜 달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장이 굉장히 트럼프한테 있어서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1,407원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생각하고요. 1,400원 이상대에서는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분할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로 바꾼 것도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근데 한 10억 이상 있는 고액 자산가분들한테는 딱 맞는 전략인 것 같고 금액이 작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딩 해봤자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괜히 트레이드 했다가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금이 있는 달러들은 지금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고 지금 증권 계좌에 있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떠나기 전에 한 일주일 안 남았는데 조금씩 정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장기 투자자고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 모아서 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원화를 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약세론자예요. 석유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큰 손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저렇게
탈탄소에 있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전기차를 밀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막 쌓아놓고 있고 이번에 어디죠? 중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0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 태양광 시설을 또 이렇게 오픈했더라고요. 자, 100배면 100배, 10배도 아니고 한 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석유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지금 몸부림을 막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펙이라는 종류랑이도 지금 사우디가 증산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치킨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는 제가 늘 약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유가를 불붙이는데 폭등시키는데 큰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를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문에 제재 때문에 석유를 정가에 못 팔고 굉장히 그 낮은 가격으로 뭐 시가의 20-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인도라든가 중국에다 팔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유가는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튀어도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가에 강세를 베팅하는 거는 테슬라한테 쇼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테슬라도 지금 제가 이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테슬라 8% 오른 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기대감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있어가지고 저희 그 단독방 계신 분한테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십자 교수형 모양이잖아요. 제가 뭐 차트를 이렇게 막 보진 않지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테슬라 당선 이후로 나스닥이 5% 정도 뛰었거든요. 5% 정도 뛴 거는 뭐 트럼프 허니문 랠리를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이상 뭐 10% 15% 올라가는 건 진짜 버블이고 이건 문제가 많은 거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돼도 이제 축하 파티로는 충분하지 않겠나. 지수가 5% 오르면 개별 종목들은 10% 20% 오르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는 너무 오버해서 올랐고 지금 퍼가 100배가 이미 넘어가는 그런 상태죠. 테슬라 얘기가 나서 말인데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거의 이제 전고점이 400불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SNS에서 이제 인증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코인도 그렇고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객장에서 예전에는 계좌를 트기 위해서 스님이라든가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나타나면은 지수가 꼭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SNS에 막 폭등한 주식들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잔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꼭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제부터는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테슬라 차량이 글로벌리 더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사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워낙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매출이 되게 줄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압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야지 고객들이 신뢰하고 이제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겠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 그 내부적인 요인이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지 외부적인 요인은 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장관으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가게 되면은 테슬라한테는 악재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기업이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천재성으로 이렇게 물론 성실성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를 끌어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겸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 일을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은 허니문 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겸직을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너무 좋은 것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생일 파티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축하 파티니 뭐 당선 파티니까 그럴 수 있겠죠. 파티에서 안 좋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튼 1시간 넘게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건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거기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등 터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망치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며칠 뒤면 한국을 떠나지만 또 걱정스러운 그런 눈으로 한국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남이 몇 달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걱정스럽게 한국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두 공룡이 여러 분야에서 싸우고 있긴 하지만 특히 AI 시대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이제 잡을 길 놓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싸구려만 만든 나라라고 비아냥한 사이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AI 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내년에 제가 중국을 몇 차례 이제 탐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지방 도시들도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AI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오히려 다시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됐어요. 한때는 일부 분야에서는 정말 그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다시금 2인자, 3인자로 밀려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탑 국가들은 어떤 추격의 여지도 주지 않고 저 멀리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착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가 한 달 하고 이제 반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과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성, 살짝 나이가 든 여성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름답지만 좀 애처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안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한국 떠나기 전에 가능하면 독거 절차 한번 더 촬영하고, 그리고 라이브도 굿바이 고별 라이브 한번 진행하고 그렇게 떠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복에 아침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